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블 백신 센터 원장 양형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신 저 끝에 계신 분 안소영 전도사님인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백신센터 상담 간사 안소영 전도사입니다. 예, 우리 안소영 전도사님은 신천지의 구역장 그리고 지역장을 비롯해서 여러 활동을 전에 많이 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또 이탈자들을 돕고 또 이단에 빠져 미혹된 이들을 꺼내는데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천지의 성경 공부인 줄 모르고 미혹되었다가 뒤늦게 깨닫고 우리 나오신 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오셨고요. 우리 본인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대전으로 처음 오게 된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예, 우리 20대 중반 남성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직장을 얻어서 오신 것이죠? 네. 대전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 처음 오게 돼서. 우리 2023년 1월부로 네. 이렇게 처음 오신 거네요. 네. 대전 사는 건 처음이신가요? 네, 대전은 처음입니다. 예, 우리 대전 처음에 오셨는데, 대전에 처음 오셔서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신천지에 이렇게 미혹되어서 들어가게 되셨는지 한번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대전에 처음 오게 돼서 주변에 지인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뭐 당근 소모임 같은 어플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당근 소모임이나 카카오톡 이런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전에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이용은 해본 적은 없고 이제 얘기만 전에 듣고 예. 알고만 있다가 이제 이참에 나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당근 플랫폼이나 카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봐야겠다. 네. 그 생각을 하시군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어떤 모임들을 알아보셨나요? 대전이라고 일단은 키워드를 대전. 네. 네, 검색을 하니까 여러 단톡방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그 단톡방은 타지 사람 환영이라고 타지 사람 환영. 예. 써 있어가지고 예. 그럼 여기는 저처럼 타지에서 온 친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예. 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 카톡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 모이는 숫자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모였던가요? 거기 단톡방은 지금 60명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 이렇게 들어가 인원수를 보고 이게 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적으면 또 활발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너무 많으면 또 정신 없을 것 같은데 60명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한 숫자가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예.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이제 그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예. 번개 모임을 가집니다. 이제 그 모임에 가끔씩 우리 함께 모여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언제 시간 되시는 분 뭐 잠깐 만나서 얘기해요, 놀아요, 뭐 카페 가서 얘기하거나 같이 밥 먹거나 네, 술도 마시거나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런 모임에 있을 때 가봐야지 하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가보신 거예요? 네, 제일 처음에는 그 카페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네, 네. 나중에는 뭐 보드 게임방 가서 뭐 같이 게임하고 놀고 밥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몇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하셨나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갔는데 예. 그때 이제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심리 상담을 전공을 했고 심리 상담 서비스를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창업을 했는데 네. 해볼 생각이 있냐?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유료화가 되는데 올해는 홍보 기간이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 무료로 이제 이런 성격 검사를 해주겠다.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랑 저랑 관심이 가서 예. 두 명이서 같이 심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깃해져서. 네네. 예.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그 같이 했던 분도 이게 여기가 신천지인 줄 모르고 같이 갔던 것 같으세요? 그거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분도 한통속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예, 예. 그분이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 뭐라고요? 저번에 그 창업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음. 어떻게 되셨나요? 하고 먼저 그런 식으로. 네네 얘기를 유도하도록 네. 했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들어가신 카카오톡 채팅방이 좀 유독 특이점이 있다고 전에 들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었나요? 보통 이제 단톡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음. 채팅도 아무렇게 막 얘기하고 모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만 특이하게 방장 혹은 부방장만 모임을 주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하. 네.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뭔가 좀 오히려 더 신뢰가 가셨어요. 네, 더 잘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성격 검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서 성격 공부까지 가게 됐나요? 그 성격 유형 검사를 처음에는 음. 두 분이랑 같이 받다가 예.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면 1대1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해서 그분과 이제 1대1로 상담을 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뭐 애니어그램도 있을 수 있고 MBTI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었나요? 뭐 MBT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맨 처음 만났을 때 네. 했고 그러고 네모, 세모, S 뭐 도형 그리기 도형 네. 그리기. 네. 네. 그 그리고 외에 다른 성격 유형 검사도 혹시 실시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검사를 주로 한다기보다 네. 저랑 대화를 통해서 뭔가 나의 상처를 얘기하게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상담의 초점이 뭔가 너의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아니요 계속 얘기를 하다가 단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진지한 얘기도 좀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그럼 그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했나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만나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상당히 많이 만난 건데요. 직장 끝나고 조금 있다 바로 가서 만나서 네. 얘기하고 또 하루 이틀 있다 또 가고 그런 거네요. 네네. 보통 한 번 만났을 때 몇 분 정도, 한 몇 시간 정도 만나셨어요? 짧게는 1시간 반 정도에서 1시간 반. 이야. 길면 2시간 반, 3시간까지도 그럼 그 얘기해줬던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분이십니다. 상냥하고 생글생글 잘 웃으시고. 네. 그럼 나이는 어떻게 비슷했나요? 좀 더 많으셨나요? 아주 나이는 한 5-6살 정도 차이 났어요. 위에 더 많으신.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주시던가요? 네. 그럼 뭐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셨겠는데요? 네. 그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만나는데 그 네. 기간이 한 달 정도 조금 한 넘었으니까. 달. 네. 와, 한달 그러면 동안. 뭐 엄청나게 만나셨네요. 네. 네.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지만 주 2, 3회 정도 2시간 가까이 얘기한 그 과정에서 그저 유희를 위한 목적의 만남이 아니라 자기 속의 이야기와 자기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깊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화를 하시다가 좀 성경 공부라는 것을 넘어가게 된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넘어가게 되셨어요? 이제 1대1로 상담을 하다가 네.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진 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생각도 좀 나눠보고 다양한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어떤 강의 포스터를 봤는데 자기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성경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다루면서 다른 청년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좀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같이 들어보겠냐라고 하셔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따라갔을 때는 몇 분 정도가 있던가요? 한
거기도 60명에서 70명 정도가 한 많은 곳에 숫자가 있었네요. 아, 그럼 뭐 강의 장소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강의 장소? 네, 그 공간 지음이라고 예.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공간 지음. 네. 예. 예. 장소 대여하는 것처럼 장소 어. 대여를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 것처럼 나옵니다. 아. 그런데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소인 네. 거죠. 네, 그러면은 60명 정도면 꽤 많이 모인 건데요. 그죠? 네. 근데 현장에서는 60명이 있고 음. 또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줌으로도. 네. 그거 말고 별도로 또 줌으로.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어떤 한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몇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제 중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주제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나는 건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음. 창조론적 관점, 음. 진화론적 관점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인지 또 옆 사람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진화론적 관점만 다루기 때문에 창조론적 관점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렇게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거에 더 집중해서.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거나 네. 뭐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었던 거네요. 네네. 아, 그게 아마 충분히 그 이전에 상담하는 분과 신뢰가 형성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 종교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네. 종교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그저 성경 안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냥 관점이나 아니면 그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토론과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자꾸 성경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안심시키면서 그 과정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계속 했었나요? 저는 정확하게 한 2주 정도밖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어, 왜냐면은 예.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의 확신? 예. 정체가 신천지구나라고 이제 빨리 판단을 하고 어.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의심을 품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왜냐면 사실 그 강의가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근데 너무 처음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강의일까?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예.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아무리 찾아도 이 강의가 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럼 그때 기억났던 주제들, 그 창조 진화 말고 또 어떤 주제들이 또 있었나요? 생각나는 거 혹시? 신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예. 이 신념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 여타 내가 평소에 지니고 있던 가치는 부질없는 것들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가요? 종교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네, 없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주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됐었던 거군요. 네, 이제 평소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걸 좀 즐기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이 신천지라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친구한테 일단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 사실은 이런 걸 하는데 어떤 친구? 알고 지내던 네. 친구였나요? 알고 지내던 친구.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친구가 네네네. 아니고. 예, 원래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한테. 네. 예, 예. 대전 밖에 사는.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에 이 사람들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정체를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나요? 아니요,
강의를 가게 되면은 예. 되게 바빠요. 뭔가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음. 얘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서 그런 걸 물어볼 틈을 안 틈이 주는군요. 없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예. 그 친구는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 한 몇 년 전에 자기도 혹시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듣더니 너가 혹시 지금 신천지랑 비슷한 것 같다 상황이. 야, 그 친구는 뭐 옛날에 코로나 같은 게 터졌을 때 그 신천지 네. 사태 일어났을 때 그런 걸 계기로 이렇게 접하게 된 건가요? 네, 그때 처음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잘 됐네요. 과정에서 일반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는 그런 신천지 예방 자료 같은 거를 많이 익히신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겠지라고 부정을 했지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계속 찾아보니까 예, 예. 뭔가 하나씩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비슷한 점이. 네. 네, 네, 네. 그리고 예.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이 음. 대전에 탐방동 음. 신천지 소굴이니까 조심하세요. 네. 예, 탐방동 네. 신천지 소굴. 예, 예. 근데 마침 제가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장소가 예. 탐방동이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장소에 좀 집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회의 장소를 공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예. 명단을. 예. 그래서 그 명단을 보려고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그 장소가 적힌 곳이 내가 지금 가는 곳이라면 예. 여기는 신천지가 맞구나라고 그렇죠. 틀림없죠. 했는데 그 명단도 예.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지금. 예. 근데 계속 찾다 보니까 어떤 한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예. 그 저 같은 어떤 피해자분이 예. 내가 신천지에 몰약되어서 갔다가 당했다 하고 내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이제 제가 가는 장소와 같은 곳이어서 아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예. 그 장소를 이제 언론에도 한번 공개된 거니까 사진으로 뭐 잠깐 보여드려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장소, 탐방동에 있는 예, 이 장소입니다. 네, 이 예. 장소들 외에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은 그 장소들이 신천지에서 많은 분들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공부를 시작할 때 비슷한 구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이미 제가 저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그분과 나눴기 때문에 예. 약간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속에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계속 찾아보니까 예. 되게 무서운 예시들도 많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백신 2단 상담소를 예. 알게 되어서 바이블 백신 2단 네. 상담소.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으셨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예,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이렇게 이제 왔다가 그래도 뒤늦게 깨달으셨는데, 거기 그렇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네.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중에서 신천지 사람들, 내부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형제님처럼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저처럼 그 장소에 처음 온 사람은 제 생각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돌아볼 때 네. 야,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야, 이때 그 사람들 행동 요런 게 네. 신천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했던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드는 그런 행동들이 좀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생각은 드는 거 없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를 중심으로 저를 이렇게 약간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주변에.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예. 그렇게 감싸고 있는 인원들이 보여요. 제법 있었군요. 네.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쌈을 당하고 있는 그룹이 몇 그룹이 있었다.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잘 못 하겠네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네, 붙들고 계속 하니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시키는군요. 그 안에서도.
또 저분과 얘기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과정을 옛날에 우리 옆에 계신 안수영 변호사님이 기획도 하시고 미역도 하셨었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기획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우리 한 형제님의 피해 사례는 이제 신천지에서 한 번도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을 포교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신천지가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오픈 채팅방과 이제 거래 어플이죠. 근데 그 몸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근데 관계를 맺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신천지 안에서 정해지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되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은 신천지인을 만들기 위한 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님이 아무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지고 싶어도 방장과 부방장 외에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2차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신천지 안에서 이 사람들의 전략적으로 신천지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 안에서는 이제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고민 없는 사람들도 고민 있게 만드는 환자 만들기 작업이 있습니다. 왜 환자 만들기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야 나중에 상담사분이 투입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털어놓는 고민을 토대로 우위 선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사람 관계에서 우위 선점이 필요하냐면 그 우위 선점된 상담사분이 후에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성경을 주제로 한 아니면 성경을 책으로 한 어떤 강의를 이끌어낼 때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이야기나 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위 선점이 되고 그분한테 신뢰를 가야 그 상담사분이 이후에 또 3차 강의, 3차 이제 만남 때 같이 의심 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는 고민 없는데 환자 만들기를 통하여서 그 고민을 얘기를 하고 투입된 상담사분께 이제 내 속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상담사분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 이야기, 자아 성찰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제 성경 공부 아닌 그 공부를 유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20대 중반 남성분이 말씀하신 한 피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신천지 내부 안에서 전략적으로 세워졌던 무신앙 전도하기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잠잠해져 보였던 그런 신천지 포교 전략이 지금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가 있죠. 초반에 신천지 안에서는 성경 공부하자고 바로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도 상당히 바쁘고요. 그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인간관계와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채기도 쉽지 않고요. 분명히 재밌고 신뢰가는 강의인데 인터넷에 어딜 쳐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형제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혹시 어디에서 강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인터넷 어디에서 쳐봐야 이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셨다고 하면 신천지 내부에서는 아이고 신천지 강의인 것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침을 맞는 그 과정 중에 하나겠다. 그러면 신천지 내부에서는 침 요소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형제님이 인터넷에 쳐보지 않도록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터넷에 쳐보지 않도록 말씀을 전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 형제님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쳐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더 신뢰가 가서 쳐보더라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내가 이 강의가 너무 재밌고 근데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때문에 제 2차 만남, 3차 만남을 통해서 성경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셨을 때 아, 내가 혹시나 신천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주변의 도움을 이 형제님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다면 신천지인 것을 금방 알아채고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자아와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끼고 소중하게 지키면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볼 때 인터넷을 찾아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 생각이 든 게 제가 다른 친구를 만나는 걸 약간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거기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일주일에 3번을 강의를 듣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서 못 나옵니다라고 하니까 되게 마음에 짐을 주더라고요. 어떤 짐을요? 너 안 나오면 어떡해? 뭐 꼭 와야지. 아, 아쉽다. 이번에 뭐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할 건데 아, 그래요? 네, 다음엔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다음에는 네. 가야만 하는. 근데 이벤트들을 또 많이 하나 봐요, 실제로 거기서. 네, 그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예. 화요일 그 성경 공부 과정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었어요? 네네. 주 3회를 네. 가면 한 2-3시간씩. 네. 강의는 1시간이고 예. 조금 더 얘기하거나 이러면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까지. 그럼 이제 보통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네. 저녁에 하고 토요일에는 낮에 했나요? 네. 근데 강의가 화요일, 목요일에도 1시에 한 번 있고 7시 반에 2차 강의를 하는 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 강의를 2차 들었습니다. 강의로 가셨고 네. 토요일에는 몇 시에 하셨습니까? 토요일에는 제가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강의를 하고 토요일에는 주로 이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는 활동들. 네. 예. 그리고 그 교회에서 셀 배정하듯이 저도 어디 반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예.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과 1대1 그 상담하는 걸 토요일 날 했습니다. 네. 상담을 하면 어떤 주제로 상담을 하나요? 그분이 먼저 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무엇을 질문을 하고 싶냐? 내가 답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대1로 만났을 때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막 중구난방으로 한 3문장 정도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냐. 근데 제가 봤을 땐 다 다른 말이었거든요. 예. 공통된 단어가 태양이랑 뭐 땅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너가 지금 듣기에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질문, 궁금증을 갖게 자꾸 뭘 네. 이렇게 뜬금없는 말 같은 이야기를 성경을 네. 통해서 이야기를 했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가 자신의 생각을 저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네. 예. 꽤 많은 과정들을, 꽤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이단이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처음에는 약간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자체가 예. 공간 대여 서비스를 하는 곳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공간을 대여해줬고 예. 신천지인들이 과거에 이 장소를 대여를 했을 것이다. 한 번 더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한 번 딱 더 갔는데 그때 이제 확신을 하고 예. 안 가게 다시 그 됐습니다. 관점으로 보니까 다 보여요. 네. 연기하는 것들이. 네네. 그 전까지는 이 상황을 믿고 싶지 않은. 충격이 좀 있었겠는데요. 그렇죠. 매우 충격이죠. 네, 좀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 왜냐하면 그 공간을 가기까지 한 달 동안 그 상담사분이랑 2-3시간, 2시간씩 이제 주 2-3회 정도 만나면서 자기 소개 이야기, 상처 이야기, 그 과정이 다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과의 그 관계가 나를 신천지 성경 공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퍼즐 짜맞추듯이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면 모든 과정이 다 충격일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하나 생각난 게 예, 말씀해 주시죠. 그 환자 만들기라고 아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예. 저와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계속 갈등을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요? 부각시키는 것처럼. 누구나 음. 뭐 부모와 갈등은 있지만 꼭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뭐 도망 나와야 된다 하는 듯이 그렇게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그게 심지어는 부모라도.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네. 당당하게 뭔가를 거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건가요? 네. 사실 그분과 1대1로 만나면서 그분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자신의 상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제 예. 더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저랑 저의 부모님 사이도 이제 이간질 시키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기분이 묘했겠는데요. 네. 예. 사실 실제로 지금 관계가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네. 예. 자, 이렇게 긴 과정을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미혹되려고 하고 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찾으면서 이 누군가를 만날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형제님처럼 이 사회 초년생, 특별히 타지로 와서 첫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말인데, 예. 이제 세상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말이 약간 뼈저리게 느끼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사회 초년생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안소영 변호사님 또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형제님의 그 사례를 토대로 신천지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타지에서 처음 오는 지역에서 당연히 지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의심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은 아닙니다. 충분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2차 만남, 3차 만남이 있을 때, 이게 혹시나 사이비의 포교의 한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님이 나눠주신 이 과정들을 만약에 단계별로 제가 나눠본다고 하면은, 신천지 첫 번째 단계, 관계 형성하기, 이제 합당한 자, 신천지 내부 안에 있는 그 합당한 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밭이 있나, 아니면 시간이 있나라고 보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형제님이 충분히 관계 형성을 했을 때 그 합당한 자에 해당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2차 만남으로 성경 공부나 아니면 성격 심리 검사를 통하여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아 성찰을 유도하는 제3자가 낄 때 반드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지 지역 와서 그저 사회생활을 하는 것뿐인데 왜 상담사분을 연결해주는 만남이 있을까요? 이유 없는 만남이 없듯이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신도를 만들기 위하여서 환자 만들기 작업을 일부러 하듯이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만약에 원데이 클래스나 아니면 정모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첫 번째 만남의 목적만 이루시고 그 이후에 다른 2차 만남, 심리검사 같은 거나 아니면 나의 상태를 더욱더 잘 진단하는 그런 만남이 진행될 것 같으면 정말 단호하게 잘라내시고 첫 번째 목적의 만남만 집중해서 만나신다면 피해를 입으실까 하더라도 입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만남에 대해서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짐을 준다던가 아니면
형제님은 겪지 않으셨지만 이 모임에 대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고 싶다던가 이런 의사를 비쳤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할 겁니다. 부정적인 그 어떤 말에 멘트를 들으시거든 아 지금 내가 사이비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알아채시고 그만두신 다음에 바로 바이블 백신 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내 상황을 점검 받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지키시는 그런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타지로 와서 낯선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특별히 여러분 그 성격 검사로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될 때는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게다가 무료로 해야 된다고 할 때 특별히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바이블 백신 센터로 연락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또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에서의 또 타지에서의 생활 가운데 이런 이단 사이비의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